네, 안녕하세요. 웨이브 오리지널 드라마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 제작 발표의 사회를 맡은 신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중에도 드라마에 관심 가져주신 많은 분들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본 제작 발표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며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제가 기자님들께 안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안내해 드린 대로 웹파드를 통해서 오늘 제작 발표의 사진들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기사 작성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드라마 소개를 간단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웨이브가 선보이는 오리지널 드라마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임명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 셀럽 이정은이 남편인 정치평론가 김성남의 납치 사건을 맞닥뜨리면서 동분서주하는 일주일간을 배경으로 한 우프고 리얼한 현실 풍자 스토리입니다. 자, 올 하반기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할 정치 블랙 코미디에 기대가 한껏 부풀어 오르고 있는데요. 자, 배우 김성령, 배혜선, 백현진, 이학주 씨 등 믿고 보는 배우들의 만남뿐만 아니라 정말 리얼하고 획기적인 스토리로 예비 시청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각양각색 매력을 가진 인물들이 치열한 전개를 배경으로 어떤 재미와 공감을 선사할지 11월 12일 금요일 오전 11시 웨이브에서 단독으로 전편 공개되는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 제작 발표회는 연출을 맡은 윤성호 감독과 주연 배우인 김성령, 배혜선, 백현진, 이학주 씨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하이라이트 영상을 시청한 후에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공동 인터뷰 순으로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자, 지금부터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리얼한 현실 풍자로 짜릿한 카타르시스와 시원한 한방을 선사할 웨이브 오리지널 드라마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 하이라이트 영상 함께 시청하겠습니다. 장관님, 저희 아직 보입니다. 자, 여러분 기획조정 시스템을 이제 꺼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장관님! 누구야 대체? 밖으로 알리지 말라면 알리지 말아야지. 시간이 없어. 빨리 다음 카드 올려야 된다고. 올림픽 3번 연속 진출의 여성 메달리스트. 지금으로 치면 김연아 선수? 앙골라부터 자이툰까지 두루 거친 베테랑 사격주가 까방권을 남성들에게 획득했달까요? 저 장관님 팬입니다. 여성들의 워너비. 우리 이정호 장관님을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추진하려는 문화예술체육계 범죄 전담 수사처 일명 체스처는요. 잠시만요. 잠깐 중단하겠습니다. 그 업무수석하고는 얘기가 되신 겁니까? 뭐? 그리고 우리는 이제 더 관여하지 말고 딱 여기까지만 하고 선 긋는 걸로. 임기 몇 달이나 남으셨다고? 당분간은 사실 죽은 듯 계시면 제일 고맙죠. 가만 보면 나 혼자 이거 하려는 것 같아. 이게 뭐겠어요? 여당에서도 안 돕고 있는 게 빤히 보이는 거예요. 손님, 제가 좀 혼란스러운데 체스처를 제대로 진행시키란 말씀이세요? 아니면 차정원 의원님? 죄송, 차 의원 못 옵니다. 없어요. 우가원 선수 갔어요. 이래가지고 뭐 내일 기사나 제대로 나겠어? 그러면 청중이나 채울 수 있나? 히트가 될까요? 미치겠군. 아, 이런 식으로 소통을 거부하신다? 이 정도 사이즈 행사에서도 난항을 겪는 문체부가 과연 그런 사업들을 잘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아직도 눈치를 못 챈 걸까? 아무도 체수처 따위에 관심 없다는 것을 그냥 이 쇼에 남은 시간을 채우기 위한 계륵 같은 이벤트라는 것을. 제가 바로 체육계 폭력의 피해자입니다. 전화를 하자마자 자신들을 때리고 만지는 그런 인간들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또 시작이구나. 여전히 어딘가에서 홀로 괴로워하고 있을 분들과 체스처가 함께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원하는 것이고
최수초가 존재할 이유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는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다. 꼭두각시라 생각했던 장관에게 광명이 비쳤다. 이 기세를 제대로 이어가야 한다. VIP 긴급 호출입니다. 제가요? 판문점에? 대통령님 경협의 핵 문제까지 이거 그냥 임기말 이벤트가 아닙니다. 아니 회담 당일까지 티끌만한 이슈라도 있으면 꼭 공유하고요. 그럴 일이 뭐가 있을까요? 시간 관계상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통화 감사합니다. 대선이라든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언감생신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를 못 읽었는데 이런 진짜 현직 장관이 이슈 한 번 끌었다고 대권 욕심을 낸다. 오늘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대권에 대한 소견을 밝히며 다시 또 화제가 된 이정은 장관. 썸 좀 타볼까 했더니 아예 추월을 하시네. 이정은 체급 키우는 동안 뭐 하나만 쥐고 있자고. 울면 안 나지 뭐. 패턴 파악해냈다가 홈런 한 방 뜬다. 이런 급소는 주로 어디에 있다? 배우자. 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남편이 김성남이라고 했지? 유시민 되고픈 잔잔바리. 김성남 SNS 다 캡처해도 얜뭐 인별에 이렇게 웃는 사진을 쳐올려. 귀엽고 뭐 하나는 나온다. 내가 대한민국 최초 남자 영부인이 될 수도 있는? 이게 무슨? 이거 어떤 세력이 개입된 건지 뭐 아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난 대응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하고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장관실에서 이럴 때요? 도청단지? 도청? 내가 은근히 적이 많더라고. 내게 개인적인 원한을 품은 사람, 경계하고 누르려는 사람, 어르고 이용만 하려는 사람. 내가 생각 못한 누가 또 있겠죠. 요새 여성공직자들 타깃으로 테러 예고가 있었지.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이정은 장관께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 이상 남편분의 신체를 불필요하게 훼손하고 싶지 않아 24시간 안에 장관직을 사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경찰을 끌어들이면 남편분의 안전을 보장 못합니다. 대한민국 장관의 남편이 납치됐고 조만간 미사일 한번 쏠 겁니다. 유사하는 사임이 다시 합치려고 해? 네? 모르겠어. 어떤 상황인지.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다. 날벼락이다. 유연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엄청 빡친 상태야. 정원님을 지켜드려야 돼. 내가 여기에 굴복하고 임무를 포기할까요? 최선을 다해서 남북 회담을 진행하고 최선을 다해서 남편을 찾을 겁니다. 정치가 도대체 뭐길래? 네, 자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 하이라이트 영상 함께 보셨는데요. 뭐 짧은 영상이지만 안에 뭐 갈등, 대립, 액션, 코미디, 뭐 휴먼 드라마 정말 안 담겨 있는 게 없네요. 자 벌써부터 이정은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정치 생존기가 어떻게 재밌게 될지 너무나도 궁금한데, 자 데뷔작인 영화 은하 해방전선으로 주목받은 이후 드라마 출출한 여자, 대세는 백합, 제발 그 남자 만나지 마요, 유튜브 오리지널 탑 매니지먼트까지 스크린과 OTT의 경계를 넘나들며 마니아를 확보해온 윤성호 감독님과 영화 독전, 콜에서 섬세한 연기력으로 대중을 사로잡으신 김성령 배우님, 영화 삼진그룹 영어토익반에서 탁월한 캐릭터 소화력으로 강렬한 존재감을 내뿜은 배혜선 배우님, 웨이브 오리지널 모범택시에서 희대의 악역을 연기하며 시청자들의 이목을 끈 백현진 배우님, 그리고 넷플릭스 오리지널 마이네임으로 열일 행보를 펼치며 대세 배우로 자리매김한 이학주 배우님까지 자 저희가 한 자리에 모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감독님과 우리 배우분들과 함께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 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진행되는 인터뷰는 드라마 관련된 내용 위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 옆에 우리 연출을 맡으신 윤성호 감독님이 앉아 계신데, 우리 감독님부터 순서대로 인사 말씀과 작품에 대한 간단한 소개, 그리고 각자 맡으신 역할, 배역에 대한 소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웨이브 오리지널이고요. 블랙 코미디 정치 드라마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를 연출하고 또 각본도 작가님들과 함께 집필을 한 윤성호라고 합니다. 예,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배우님들 말씀이 제가 너무 듣고 싶어가지고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저희 김성령 배우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에서 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정은 역을 맡은 김성영입니다. 저는 감독님 오래간만에 만나서 감독님 얘기 듣고 싶고, 왜냐면은 저희가 촬영을 마친 지가 조금 됐고 그래서 후반 작업 잘 마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감독님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싶어서 오늘 많이 네.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서로의 얘기를 많이 듣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우리 배혜선 배우님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에서 대권을 노리는 야권의 국회의원이고요. 또 냉철한 카리스마의 소유자인 차정원을 연기한 배혜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1월 12일 11시에 이제 릴리즈되는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에서 김성령 선배가 맡은 이정훈 장관의 남편, 지질한 한심한 어떤 한국의 어떤 지식인 역할을 맡은 백현진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훈 장관님의 어떤 행보를 늘 보좌하는 비서관 김수진 역할을 맡은 이학주라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 감독님과 우리 배우분들 모시고 기자님들이 보내주신 질문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텐데요. 자, 기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자, 제가 차례대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좀 가볍게 우리 배우 네 분에게 공통으로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 제작 발표의 이 세트장 너무 멋있지 않나요, 여러분? 마치 청와대 춘추관을 연상시키는 그런 세트장인데, 자, 이번 제작 발표회가 청와대 브리핑 컨셉이었잖아요. 그런 만큼 자, 우리 배우분들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캐릭터에 완벽하게 동화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데, 자, 질문 드립니다. 자, 오늘 제작 발표회를 위해 특별히 신경 쓴 의상 포인트가 있다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장관님의 말씀부터 좀 들어볼까요? 저는 사실은 포인트는 없고요. 저 드라마 내내 공직자의 전통 슈트, 반듯한 슈트로 해서 오늘 제작 발표에도 그냥 슈트를 입었는데, 그래도 제작 발표회니까 귀걸이도 좀 이렇게 좀 볼드한 거로 하고 네네. 앞머리도 좀 내려보고 네. 네, 아, 그렇습니다. 금색이네요. 약간 네. 금색 배지를 좀 연상시키는 색깔인 것 같기도 그랬나요? 하고. 네. 네, 너무 멋있습니다. 네, 우리 배혜선 아마 배우님은요?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여성 중에 수트가 제일 잘 어울리는 배우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 여성분이신데, 이번에는 제가 김성령 선배님의 시그니처와도 같은 이 레드를 제가 좀 빌렸어요. 그래서 차정원을 대표할 수 있는 색이 뭐가 있을까? 굉장히 좀 비비드하고 강렬하고 자기 표현에 굉장히 확실하고 당당하고 솔직한, 뭐 야망을 숨기지 않는 그녀의 캐릭터에 맞는 와인. 근데 오늘은 좀 더 깊어가는 가을에 걸맞는 조금 더 깊은 레드 와인을 한번 택해 봤어요. 오늘 저한테 한번 취해 보시죠. 아, 네, 좋습니다. 네. 아침에 여기 제작 발표회장 와서 오랜만에 윤성호 감독 만났는데, 윤성호 감독이 형이 이 청와대 이 시그니처 컬러 파란색을 입고 오셨군요. 역시 그러는데, 정말? 그러다가 제가 오늘 아침 일을 잠깐 얘기해 줬는데, 혼자 살기도 하고 제가 스타일리스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 일단은 양복도 별로 없어서 일단 양복 아래 위로 색깔 같은 거를 하나 고르고, 라운드 티를 입고 가야지, 라운드 티를 원체 좋아해서. 그러는데 다 구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안 구겨져 있는 라운드 티를 하나 골라서 입고 나왔는데, 윤성호 감독이 이게 형 센스 뭐 이래서 이런 우연이 그러고 하여튼 만나자마자 즐겁게 하여튼 살짝 깔깔댔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웨이브하고도 지금 딱 맞아요, 컬러가.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감각이 타고나셨어. 무센스의 또 센스라고. 네, 의도치 않았지만 정말 센스가 넘치는 그런 의상 포인트였습니다. 자, 우리 이학주 배우님은요? 저는 그냥 여기서 보통 이제 수트를 많이 입고 나와가지고 수트로 입었고요. 원래는 남색으로 입으려다가 뒷배경이 남색이라는 소리 듣고 회색으로 바꿔서 부랴부랴 입고 왔습니다. 네. 자, 이렇게 너무 멋진 네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의상 포인트에 대한 질문 받아봤고요. 자, 다음 질문은 우리 감독님에게 왔어요. 자,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를 웨이브 OTT로 선보이게 되었는데요. OTT를 선택하게 된 이유와 웨이브만의 메리트는 무엇인지, 웨이브에서 선보이는 오리지널 드라마로서 갖는 의미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간단히 대답을 해도 되겠죠? 네네. 저희가 웨이브 OTT를 선택한 게 아니라 선택을 받으셨군요. 웨이브가 네. OTT가 저희를 선택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할 따름이고 네. 웨이브만의 메리트는 저희가 웨이브만의 메리트가 되고 싶어요. 저희 드라마가. 왜냐하면 저희는 웨이브 독점 공개 오리지널이기 때문에 딴 데서 볼 수가 아마도 당분간은 없을 거거든요. 꽤 긴 시간 동안. 그러니까 야, 웨이브의 메리트가 뭐가 있지 했을 때 거기 들어가면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를 볼 수 있잖아. 이럴 수 있으면 좋겠다가 짧은 대답. 와, 진짜 박수가 절로 나오는 그런 간결하고. 네. 그리고 약간 공식적인 네. 메리트를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저 이렇게 간섭을 안 받아본 건 처음이에요. 저는 이제 독립 영화와 또 이제 어떤 좀 채널 바깥의 드라마들 위주로 이렇게 작업을 해왔는데 그래도 신경 쓸 것들이 꽤 많거든요. 네. 그런데 처음에 저한테 이제 웨이브에서 또 그 정치 블랙 코미디를 한번 한국도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신명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시고 나서 굉장히 제가 얘기하는 것들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셨거든요. 좀 이런 거는 지양을 하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제가 지양을 하고 싶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신중히 검토를 한 다음에 실제 창작을 하고 연출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는 진짜 전권을 줘가지고 네. 창작자한테 굉장히 고마운 그 플랫폼. 그리고 이거를 만드는 동안에 사실은 처음에는 시트콤을 우리가 한번 중흥시켜보자. 지금 한국에서 좀 사라져가는 시트콤 폼에서 우리가 중흥시켜보자라는 그런 의도도 있었는데 지금 자연스럽게 시트콤이 아닌 게 됐어요. 저희가 이제 30분짜리 12부작 에피소드이긴 하지만 좀 쭉 달려가는 드라마에 가깝거든요. 일종의 민 시리즈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같이 진화해 나갈 수 있다는 거. 네네. 만약에 그냥 채널 편성이었으면 그렇게 바뀔 수가 없었을 텐데 이렇게 같이 진화해 나가는 게 또 이제 웨이브의 메리트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좀 말씀해주신 부분하고 다음 질문하고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바로 제가 다음 질문 좀 드릴게요. 오센의 장우영 기자님과 MK스포츠 손진아 기자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자,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는 정치판을 배경으로 하는 현실 풍자 스토리인데 풍자와 조롱의 한 끗 차이의 경계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블랙 코미디를 어떻게 살리고자 하셨는지, 자, 연출 포인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질문을 주셨어요. 네. 무조건 재밌어야겠다는 생각만 했어요. 그러니까 가령 작년에 작년인가요? 올해 추석 올해 설날인가? 나훈아 씨 콘서트. 나훈아님 콘서트를 한국방송공사에서 했잖아요. 네. 그게 너무 멋지고 재밌으니까 끝나고 나서 다 우리를 위한 콘서트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 우리를 위한 메시지를 담았다고, 우리를 위한 스토리텔링이라고. 그죠, 재밌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그냥 보는 동안에 흥미진진하고 그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고 저 캐릭터들의 선택이 궁금하면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무조건 재밌어야 된다는 생각을 제일 먼저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특별히 어떤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모습들을 많이 담긴 했어요. 대한민국이어야 이제 볼 수 있는 디테일들이 있긴 한데 그게 어떤 특정 인물을 뭐 저격하거나 조롱하는 식으로 안 하고 사람이라면 모두 알 수 있는 아이러니, 참 인생이라는 게 아이러니하구나. 네. 정치라는 게 아이러니하구나. 부부라는 게 아이러니하구나. 약간 이런 거에 방점을 주로 찝었습니다. 네. 자, 지금 계속 질문이 좀 윤성호 감독님께 있는데 네. 근데 이 질문은 우리 배우분들도 그 답변을 굉장히 흥미롭게 들으실 것 같아요. 자, 오센 장우영 기자님의 질문인데요. 자,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는 파격적인 장르와 스토리, 명품 배우들의 대거 출연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극을 이끌어갈 배우들을 캐스팅하는 데 있어서 감독님만의 기준이 있었을 것 같은데 각 배우들의 캐스팅 비하인드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빨리 날렵하게 제가 일단 우리 김성령 네. 배우님은 저하고 딱 정확히 10년 전에 정확히 2011년에 그때 처음 인사드리고 네. 그때 파스타집에서 저희 고등어 파스타 먹었었어요. 오, 기억을 다 하시네요. 메뉴까지. 왜냐하면 제가 저 쓸데없는 소리인지만 저 어렸을 때 미스코리아 하셔가지고 팬이었는데 네. 항상 궁금했거든요. 네네. 왜 이름이 김성령일까 이런 식으로 아무튼 그랬는데 그때 다른 우리 배우 조한철 배우님 소개로 이제 인사드리고 제가 열심히 썼던 대본을 그때 전해드리면서 제가 한번 처음으로 저는 또 영화를 하는 사람인데 처음으로 시트콤을 해보려는데 출연해 줄 수 있을까를 했었는데 굉장히 흔쾌히 허락해 주시고 그때 처음 인연을 맺었었거든요. 네. 2011년에.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선배님한테 당연히 너무 이제 저는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감탄했기 때문에 그 뒤로 제가 뭐 영화며 드라마며 준비하면서 이게 사실 메이드가 좀 안 된 게 몇 개 있는데 항상 선배님을 생각하면서 김성령 배우를 생각하면서 써놓은 캐릭터들이 항상 이제 주연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참 많았는데 그랬는데 네. 야 결국 10년이 걸리네요. 어떤 대본을 다시 써가지고 배우님 같이 해주세요 하는데 10년이 걸려가지고 와. 비하인드가 저희는 뭐 있지만은 어쩌면 비하인드가 없을 정도로 당연히 저는 이제 김성령 배우님한테 드리려고 대본을 썼었고요. 네네. 이 장관 역할을 그러면서 하나 또 이제 좋았던 게 제가 장관 캐릭터 쓰면 사실은 이제 뭐 이 장관 캐릭터가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가지고 고민하던 차에 왠지 스포츠 스타로 하고 싶었어요. 아, 네. 네. 또 대한축구협회 이사님이시잖아요. 요새 약간 대한축구협회 이사님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제가 스포츠 여성 서사를 너무 좋아하고 네. 사실 최근에 선배님 보여드리고 싶어 쓰던 영화가 있었는데 그것도 여성이 스포츠한 얘기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주인공을 스포츠 스타 출신의 정치인 장관으로 했는데 중간에 이 사람이 스포츠 스타고 장관이고 중간에 뭐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사격 선수 출신인데 국군 체육부대 옛날에 상무라고 그랬죠. 거기서도 근무를 했고 해외 파병도 다녀왔다. 보수도 진보도 이 사람 뭐라고 그럴 수가 없다. 이렇게 좀 만들어 봤거든요. 네. 그렇게 쓰고 있는 찰나에 TVN 다른 채널이지만 TVN에서 특전사 훈련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레펠도 거기서 제일 잘하시고 네. 그래가지고 됐다. 이거다. 그냥 선배님 그냥 보여드리자. 네. 고민하지 말고 이렇게 했던 게 있고요. 네네. 빨리빨리 말씀드릴게요. 우리 배혜선 배우님은 제가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 그 감독님이 제 배우였어요. 예전에 이종필 감독이 제가 단편 영화를 만들면 배우를 하시던 분인데 영화를 멋지게 만들었다고 해서 극장에서 봤는데 너무 좋은 배우들이 많은데 거기서 배혜선 배우님이 연기한 그 팀장 캐릭터가 떠나질 않는 거예요. 네. 특히 대사가 어제요 너보다 오늘 더 성장했어라는 대사를 현장에서 같이 감독과 만들었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는데 그래서 저분이 야당이지만 힘이 굉장히 센 야당의 중진 실세 의원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미 하고서는 다 써서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제가 대본을 좀 작가들하고 쓰다가 좀 늦어져서 어쩔 수 없이 중간까지만 써서 보여드리면서 거절하면 어떡하지? 초반에는 조금 이 빌런의 여러 가지 입체적인 면모가 안 보이는데 했는데 되게 재밌다고 하시면서 해주셔가지고 또 흔쾌히. 아무튼 덕분에 나머지 대본도 어제의 대본보다 더 성장할 수 있었고요. 진짜로 괜히 한 소리가 아니라. 그리고 백현진 배우님은 사실은 저는 배우라고 하기가 좀 약간 아직은 쑥스러운 게 왜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오래전에 제가 동경했던 아티스트시고 그림도 그리시고 노래도 하시는데 제가 영화를 처음 시작할 때 약간 저희한테는 거의 뭐라고 그럴까요? 아이돌 같았던 어브 프로젝트라는 사운드라는 이제 밴드의 이제 주체시고 네. 우리가 아는 정말 많은 한국 영화에서 그 절창들을 선보이셨거든요. 근데 슬금슬금 뭐 홍상수 감독님 이런 분들 영화에 나오시다니 언제부턴가 TV 드라마에서 막 악역 조연을 막 엄청나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나름 이렇게 친분이 생기고서는 술자리에서 보면서 좀 웃기는 예술가인데 네. 웃기고 독특한 예술가인데 배우를 하셔서 저 형이 이제 승천할 때 저 형이 상승기를 탈 때 나도 좀 한번 좀 승차 좀 하자 저기에 나도 같이 좀 가보자. 좀 나도 좀 거기 가봅시다 같이 네. 이 느낌으로 얼른 또
예, 저희 김성남이라는 정치평론가 네. 굉장히 여러 면모의 반전이 밝혀지는 평론가 역할을 부탁드리고 싶었고요. 네. 공교롭게도 이학주 배우님도 사실은 알고 지낸 지는 오래됐어요. 꽤. 그리고 이제 항상 캐스팅을 하고 싶었는데 저는 항상 캐스팅을 하고 싶은데 뭔가 좀 이렇게 묘하게 좀 안 맞았거든요. 네. 그랬는데 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잘 나갈 것 같고. 네. 그래. 승차해보자. 여기도 한번 같이 가보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네. 같이 한 배우들이 잘 된 경우는 많은데 잘 된 다음에 저랑 또 한 적이 별로 없어요. 사이가 안 좋아져서가 아니라 그 연기를 정말 처음 해보는 신인들하고 많이 해봤거든요. 네. 저랑 처음 하고 뭐 나중에 잘 된 배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미 잘 돼가고 있는 배우들이랑 좀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학주 배우님한테 이번에 좀 꼭 부탁을 드리고 싶었고 이 보자 약간 저 예민한 듯 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 저 이미지를 꼭 저희 드라마의 김수진 보좌관 역할에 좀 시너지로 좀 활용하고 네. 싶었습니다. 네. 우리 배우분들 이렇게 비하인드 스토리 있다는 건 다 알고 계셨나요, 네 분?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인가요? 근데 네. 지금 생각하니까 저희 촬영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코로나로 인한 우리가 모든 촬영을 되게 조심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촬영하면서 한 번도 우리 배우들과 뭐 이렇게 시간을 가져서 얘기를 한다거나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거나 또 감독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뭐 이런 지금 얘기가 들으니까 너무 막 여러 가지가 다 이해가 되고 네.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못했던 한 번 많이가 아니라 한 번을 못했던 맨날 현장에서 만나서 촬영하고 가고 배우들하고도 뭐 차도 한 잔 못 마셨으니까 코로나 수칙을 저희가 철저히 지키느라고. 네, 배우들은 그래서 근데 그 촬영 끝나고 4명이 이렇게 하나 둘 셋 4명 만나서 족발 한번 먹은 적은 있어요. 낮에. 다 끝나고 나서 코로나 그때 다 방역 수칙 지켜가면서 네 명은 드셨다고. 이제 괜찮으니까. 네, 그때 네. 한참 뒤에 네, 그랬던 생각이 나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네, 그렇죠. 너무 아쉬웠어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같이 모이지도 못하고 해서 아마 이제 좀 촬영 외적으로 사적으로 만날 기회가 많이 없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제작 발표에서 뭐 숨겨왔던 그동안의 이야기를 다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한번 다 들어보죠. 자, 우리 윤성호 감독님께 또 다음 질문이 왔는데요. 네, JTBC 엔터뉴스팀 황소영 기자님께서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가 정말 짜임새 있게 잘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감독님께서 생각하시는 드라마의 강점과 기대해서 보면 좋은 관전 포인트를 꼽아준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건 진짜 짧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거 배우님들한테도 질문이 좀 갈까요? 이거는? 그럼요. 네. 예. 그 저희가 장점 저희가 찍으면은 저희는 좀 두 번 좀 봤으면 하는 게 가령 이제 우리 장관님이 연기를 하시면은 옆에 다른 측근들 캐릭터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한 인물이 하고 있으면 옆에 인물들은 그 인물들이 하는 동안은 이제 좀 기다리는데 저희가 그렇다고 산만해지지 않는 선에서 모두가 계속 시계태엽처럼 뭔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좀 저희 드라마의 좀 포인트인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포인트는 저희가 30분씩 12개인데 네. 실은 쓸 때는 제가 6부작이라고 생각하고 쓴 게 있어요. 그래서 대본도 저희가 보면 사실 6개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요새 TV에서 하는 드라마들 보면은 딱 30분 하고 중간 광고하고 또 30분에서 파트 1, 파트 2 이렇게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는 에피 1, 2가 파트 1, 파트 2 그렇게 해서 이제 약간 60분씩 보시기에 좋아가지고요. 물론 에피 1, 에피 3 이런 홀수 에피들도 보는 재미가 분명히 있는데 에피 1을 보시고 에피 2까지 보시면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60분짜리 6개 미니 시리즈, 미국의 약간 파일럿 시리즈 같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세 번째가 이건 이렇게 할게. 요새 좀 제가 올해 한 해를 이거 쓰고 찍고 편집하느라고 좀 힘들었는데 그걸 좀 버티게 해준 게 그 나오시는 골 때리는 그녀들하고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네네. 촬영할 때는 골 때리는 그녀들로 버텼고 편집할 때는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로 버텼거든요. 저희가 그걸 잇는 세 번째 여성 서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여성 파이터들의 서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감독님께서 관전 포인트까지 짚어주셨고요. 자 이제는 배우님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자 뉴스원 장아름 기자님, MK스포츠 김나영 기자님, 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님께서 김성년 배우님께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는 이정은의 정치 생존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주연 복귀작으로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를 선택하신 이유와 이정은 역할을 맡은 소감이 궁금합니다. 자, 이제 캐스팅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들으셨으니까 또 저희가 들을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저도 네. 제가 이 작품을 선택한 게 아니고요. 감독님이 저를 선택해 주셔서 네. 작품 함께 할 수 있었고 저는 진짜 감독님의 인연이 이제 10년 딱 됐는지는 정확히 몰랐지만 어찌됐든 아주 오래전에 아까 얘기했던 그 파스타 먹고 그렇게 해서 그 작품을 같이 했었고 얘기가 조금 길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제가 정말 쉬지 않고 일을 하다가 너무 몸도 마음도 지쳐 있을 때였는데 저한테 굉장히 약간 산소 같은 제가 촬영을 하면서 쉴 수 있었던 그런 작품이었거든요. 지금 할 수 있는 자가 구하라라는 작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후로 제가 뭔가 제 연기 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랬어요. 네네. 그래서 요즘도 또 바쁘게 뭐 촬영하고 생활하고 있다가 감독님한테 콜을 받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뭔가 이 작품을 다시 한번 또 이 작품을 통해서 제 연기 인생에 뭔가 또 다른 활력소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막연한 그 네. 생각. 네, 그래서 굉장히 기분 좋게 네 해서 네. 작품을 그 선택했습니다. 이정은이라는 캐릭터가 그런데 굉장히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독특하잖아요. 스포츠 스타였고 사격 영웅이었고 파견도 갔다 왔고 이제 장관이 됐다. 너무 많은 걸 했어요. 이런 역할을 맡게 됐을 때 소감이 어떠셨어요? 아니 뭐 어떻게 보면은 장면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긴 했지만 좀 어려웠어요. 뭐 왜냐면 이제 뼛속부터 정치인이 아니고 그리고 정치의 뜻을 담고 살아왔던 사람은 아니잖아. 그냥 국가대표 사격 선수였는데 뭐 군대는 갔다 왔고 뜻하지 않게 갑자기 국회의원 출마했다가 또 집에서 쉬고 있다가 갑자기 뜻하지 않게 또 나보고 장관하라 그래가지고 네. 장관돼서 막 이런 캐릭터니까 뭐 말투나 뭐 이런 게 너무 노련해 보여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또 너무 아닌 것도 아닌 것 같고 막 그래서 조금 힘들었는데 저희는 뭐 어떤 개개인의 캐릭터도 있지만 이렇게 흘러가는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 스토리 속에 잘 묻어갔던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질문은 우리 뉴스원 장아름 기자님, MK스포츠 김나연 기자님께서 김성령 그리고 배혜선 배우님 두 분께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전 사격 국가대표이자 현 문체부 장관 이정은과 지역구 사선 의원 차정원의 캐릭터 설정이 눈에 띄는데요. 강력한 우먼 파워를 자랑하는 이정은, 차정원 캐릭터를 소화해내기 위해서 별도로 노력한 점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자, 이번에 우리 배혜선 배우님 답변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별도로 저는 특별히 사격 제가 잘하거든요. 네. 네, 제가 사격을 좀 잘하고 되게 좋아하는데 네. 그래서 뭐 나중에 내가 한번 다시 태어나면 사격 선수로 태어날까 막 그런 생각도 한때 막 빠져서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정은 장관을 뭐 그런 생각까지 하고 그래서 내가 한번 질투하는 진짜 마음을 가져볼까 막 이런 별 생각도 네. 하고 근데 뭐 특별한 노력이라기보다는 저는 뭐 여러 가지 차정원의 캐릭터에 뭐 부합되는 여러 가지 뭐 조건들이 있겠지만 그 눈빛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을 어떻게 꿰뚫어보고 그 사회에 우리가 보통 남녀로 그리고 뭐 약자 뭐 그러니까 뭐 여성과 남성 그리고 노인과 뭐 젊은 사람 이렇게 좀 나누잖아요. 굳이. 근데 차정원한테는 그런 것들이 별로 이렇게 그 선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특별히 여성이라고 물론 여성임을 무시하진 않지만 그런 것들을 별로 이렇게 경계하지 않고 이 여자의 어떤 두려움이 없는 그런 약간 쾌속질주 그 자기도 멈출 수 없는 그런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야망 열정 그런 것들이 과연 어디에서 실릴까 어떤 순간에는 내가 누군가한테 무시당해봤지만 나도 누군가를 무시할 수 있는 그 눈빛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어떤 두려움도 없는 것 같은 그 여유로움은 바로 이 사람의 어떤
그 정신이나 마음 상태가 그 눈빛에 좀 실리지 않을까. 그렇다고 무슨 제가 눈빛 연기를 한 건 전혀 아니지만 그런 생각으로 뭔가 이렇게 사물을 좀 들여다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야를 볼 때 좀 작게 보는 게 아니라 좀 더 넓혀서 마침 저 사람 뒤통수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마음, 그런 생각을 좀 잠깐 했던 것 같고, 특별히 뭔가 노력했다기보다는 좀 차정원이란 인물이 좀 더 눈에 띄기 위해서 자기 표현에 굉장히 좀 능숙하고 뭐 좀 능수능란한 뭐 자기가 원하면 나이가 많든 자기보다 직책이 높든 더 밑에 있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좀 자기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수완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자기 표현의 가장 대표적인 어떤 의상이라든가 뭐 스타일이라든가 그런 것들, 자기가 편하게 있는 사무실에서는 정말 소파에 그냥 맨발로 뭐 이렇게 숙취에 취해서 누워 있기도 하고 그 장소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변모하기도 하고 그런 좀 카멜레온 같은 그런 뭐 역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혹시 우리 차정원을 연기하면서 배우님과 정말 비슷한 것 같다라고 느낀 순간이 있었을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고 비슷했는지 어땠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어떤 면모가 있기 때문에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한테도 지고 싶지 않고 이게 좀 당당한 그런 내면의 그 뭐랄까 진짜 그 이렇게 단단한 것 같은 그저 그냥 거기에 자기 좋은 스펙이 있었지만 그냥 뻥카로 올라오는 건 아니거든요, 이 여자가. 그래서 그런 나 진짜 이런 사람이야가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당당함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었고, 저는 굳이 꼭 뭐 우먼 파워 뭐 이런 단어가 또 뭐 상징적이기도 할 수도 있지만 그냥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 의식, 그리고 뭔가를 하고자 하는 어떤 투지, 거기에 합당한 노력하는 열정, 그러니까 정보를 정말 많이 수집하게 해줘. 공부하고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그런 부분들이 그 자리에 그 사람을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의미에서 이정훈과 차정원이 굉장히 달라 보이는데 또 굉장히 그 다른 매력이 좀 돋보이는 그런 좀 다른 작품에서는 조금 보기 드문 그런 두 캐릭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감독님하고 처음에 제가 대본을 읽고 했던 이야기 중에 저는 너무 이 작품이 흥미로웠던 건 진짜 곰 같은 여우고 여우 같은 곰인 것 같다. 어떤 의미로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봐도 여우고 곰인데 과연 이 작품을 끝까지 따라가서 그 심리를 들여다보면 어떤 사람이 진짜 강한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인지를 그 칼이 진짜 누구한테 있는지는 정말 그 보시는 분들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궁금하네요. 그래서 이 작품이 저한테는 굉장히 흥미로웠고 캐릭터도 굉장히 좀 빛났던 것 같아요. 제가 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드라마 기대됩니다. 아, 빨리 보고 싶습니다. 자, 저는 그리고 배혜선 우리 혜선 차정원 역할이 이렇게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너무 좋았어요. 감독님이 참 대사를 잘 쓰셨더라고. 특히 배혜선 씨 역할을 그래가지고 읽으면서도 막 너무 사이다고 너무 매력적이고 막 제가 출처가면서 봤던 것 같아요. 감독 기억나는 대사 없어요? 배혜선 씨 막 한 역할 중에 나는 대사가 너무 좋았어. 삼진그룹 대사만 자꾸 생각나네요. 그 대사는 저희가 이제 보고 저희가 또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 역 진짜 제가 그 뭐 다른 어떤 역보다도 그 어떤 한 장면에서 제가 이 작품에서 뭐 때문에 이 작품을 하게 됐습니까라고 말할 수 있는 몇 장면이 있는데 대표적인 장면이 있어요. 어떤 그 사람의 손을 꽉 잡고 놓지 한 번 잡으면 내가 꽉 물고 안 논다. 어찌 보면 이 정치가 다 물려 있고 서로가 좀 얽혀 있고 막 그런 것 같은데 인간관계 넓게 보면은 또 뭐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 여자의 어떤 그 뭐랄까 딱 당당함, 그런 장면을 한번 어떤 대사도 좋지만 한번 봐주시면 어떨까. 네, 저희가 한번 그쪽에 집중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우리 이어서 다음 질문을 좀 드릴게요. 스포츠서울 정하은 기자님이 김성령, 배혜선 배우님께 주신 질문인데요. 자,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는 최근 보지 못했던 정치 블랙 코미디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다양한 장르를 섭렵한 두 배우님께도 새로운 도전이었을 것 같은데 캐릭터가 대중에게 어떤 인물로 다가왔으면 하는지 궁금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조금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질문이. 자,
이 캐릭터가 대중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으실까요? 자, 이정은이라는 캐릭터를 딱 대중들이 봤을 때 어떤 인물로 다가왔으면 좋겠는지. 근데 이제 저희 작품이 블랙 코미디라고 얘기는 하지만 저희가 작품에서 사실 연기할 때 코미디를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그런 느낌을 좀 주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보다 그 주변에서 보고 아마 현장에서 좀 그걸 만들어가는 어떤 집을 지어가는 과정을 보신 감독님이 조금 답변해 주셔도 어떨까요? 왜냐면 제가 막 남편 때문에 속상해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막 쳐서 갑자기 날벼락이다 뭐 이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독특함이 있죠. 그 윤성호 감독님만의 그 코미디가 있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품이 굉장히 기다려지는 이유가 감독님이 이제 현장에서도 물론 아까 그 중심 인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연기를 죽이고 멈춰 있는 시간이 아니라 뭔가 다 그 계획 안에 뭔가 톱니바퀴처럼 아주 정교한 스위스 시계처럼 돌아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한테 얘기할 때도 그 리딩한 날도 그러니까 정말 그 악보와 모든 숨소리까지도 다 조율이 되어 있는 튜너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 지휘자처럼 저희한테 여기는 볼륨은 좋은데 여기 톤은 조금 더 높여주고 그래야 어떤 전체적인 음악의 오케스트레이션이 잘 움직일 것 같다라는 그 그림과 어떤 그 뭐랄까 흐름까지도 다 안에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 안에 그 아마 그 템포 그리고 어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엉뚱한 상황이 계속 이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아마 그런 블랙 코미디적인 요소들이 이루어졌을 텐데 일례를 들자 뭐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단하고 그 절대 어떤 것에도 흔들릴 것 같지 않은 그런 캐릭터인데 현장에서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연기하기가 사실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제일 바람 때문에 제가 강렬한 막 연기를 해야 될 때 눈도 깜빡거리지 않고 막 그래야 되는데 바람이 너무 제일 많이 부는 날에서 입안에 막 그 모래가 막 버석거리고 눈을 뜰 수 없어서 저는 정말 눈을 강렬하게 뜨고 싶은데 눈물이 막 찍찍 나고 이런 그 현장 상황도 굉장히 블랙 코미디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저희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더 진짜가 되기 위해서 더 막 집중하고 더 진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품이 과연 얼마나 그 이런 생동감 있는 날것의 향기가 많이 날까. 그리고 우리가 정치 코미디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이거 진짜 살아있는 사람들의 되게 리얼한 현장 스토리다라고 생각하면 이 작품이 좀 뭐랄까 드라마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만들어진 이야기보다는 와 진짜 이럴 수 있겠다. 이거 너무 웃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백현진 배우님 그리고 이학주 배우님 좀 오래 기다리셨는데 질문을 드릴게요. 자, JTBC 엔터뉴스팀 황소영 기자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자,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는 리얼한 현실 풍자가 돋보입니다. 정치 블랙 코미디를 경험해본 소감과 어떤 매력을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어떤 분이? 네. 사실 저는 뭐 이 작품을 선택했을 때 그리고 그리고 촬영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현재도 뭐 사실 정치 블랙 코미디에 다 이런 키워드는 크게 그 생각을 안 해봤고요. 그냥 윤성호 감독의 그 단편 시절 그리고 저자본으로 장편 영화 찍었을 때 그런 작품들을 재밌게 보던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그냥 윤성호의 그 시리즈물이 어떻게 나올지 사실 그게 제일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시나리오 보자마자 좀 뒤늦게 저한테 왔는데 그래서 캐스팅이 잘 안 됐구나 요 역할이 돌다 나한테 왔겠구나 했는데 굉장히 빨리 받으신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하여튼 시나리오 한 몇 권 안 봤어요. 그죠? 세 개인가? 하여튼 근데 그냥 사실은 처음 첫 1부 거 보다가 이거는 해야겠다. 이유는 그냥 일단 윤성호 감독 사실 뭐 제가 규정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데 이제 시청자분들이 보시고 이제 각자 느끼시고 판단하실 텐데
대사가 굉장히 재밌어요. 물론 그 다른 작가분들이랑 함께 쓴 거지만 하여튼 윤성호 감독이 하는 대사는 배우로서 정말로 그냥 좀 되게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요? 보통 드라마 대사들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영화 대사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그냥 사람들이 사는 그 말들을 사용하는 어떤 드라마나 영화들을 좋아하는데 윤성호 감독 작품은 그 말맛이 하여튼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하여튼 보고 싶어요. 이게 어떻게 나왔나. 아까 오늘 하이라이트 장면은 오늘 처음 본 건데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좀 빨리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촬영한 배우도 빨리 보고 싶게 만드는. 하나만 덧붙이면 제가 사실 촬영하고 나서 제가 출연한 작품들을 빨리 보고 싶다 그러는 경우가 사실 되게 드물거든요. 지금 너무 영광이고 과분한데 하나는 말씀드리면은 다른 캐릭터들 대사는 제가 많이 썼거든요. 근데 김성남 캐릭터 대사는 저희 작가님들이 많이 써가지고 제가 솔직히 이실직고를 너무 해야겠네요. 예. 물론 제가 쓴 것도 많이 있지만은. 예. 지금 약간 돌아가는 상황이 진짜 좀 블랙 코미디 같아요. 저희 제작 발표에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색다른 분위기의 제작 대화를 발표예요. 많이 그동안 안 했던 티가 나죠. 네, 학주 씨의 대답도 좀 들어볼게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정치물이라는 게 뭐 보는 거는 재밌었는데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좀 꺼려지기도 했고 좀 정치물에다가 거기에다가 블랙 코미디잖아요. 그런 장르를 제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또 잘할 수 있을지 또 의심도 되고 그래서 좀 그랬었는데 아는 지인분이 윤성호 감독님이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또 거기 전문 분야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해보면은 아주 재밌게 나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렇게 고민 안 하고 바로 같이 하기로 했던 것 같아요. 네. 혹시 이 질문은 이제 스포츠 서울 정하은 기자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 자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를 통해 대선배님들과 함께 연기 호흡을 맞췄습니다. 어려웠던 점은 없었는지, 특별히 도움을 받았던 부분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질문도 이어서 한번 가볼까요? 어려웠던 점은 뭐 대사가 어려웠어요. 대사가 솔직히 얘기하자면 대사가 어려워가지고 제가 NG를 좀 냈었었는데 선배님들이 야 대사가 어려운 거고 지금 그렇게 힘든 게 맞는 거다. 그냥 잘 해보자라고 계속 멘탈 관리를 많이 해주셨었죠. 오히려 많이 다독여 주셨군요. 예. 네. 기자관은 저한테 항상 보고를 해야 되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얘기해줘야 되기 때문에 또 되게 능수능란하게 속도가 되게 빨랐어요. 그래서 속도가 빨라가지고 천천히 얘기할 수 있는 생활 대사가 아니고 뭐 장관님 지금 뭐 대북에서 어떻게 해서 뭐 이렇게 하니까 긴박한 상황이니까. 네, 하여튼 속도가 빨랐어요. 감독님의 대사가. 감독이 그 기타리스트를 원한다면 굉장히 속주 기타리스트를 좀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모든 배우들에게. 네네. 그래서 사실 저도 말이 굉장히 느린 사람인데. 그래서 그 속도에 대해서 촬영할 때 조금 저도 그 예민한 적이 있었고 학주 씨도 그래서 서루들 현장에서 한번 거실에서 서루들 버벅대면서 그 주어진 대사들을 하는데 서로들 힘들어하면서 다독였던 선배님 엄청 잘하시던데요 그때. 네. 이 배우분들의 또 합이 너무 좋아서 지금 케미가 너무 좋아서 진짜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 빨리 저도 보고 싶은데, 자 이 모든 약간 드라마의 중심엔 또 이정은이라는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포츠조선 문지영 기자님께서 백현진 배우님께 질문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자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를 통해 김성령 배우님과 부부로 합을 맞추셨습니다. 김성령 배우님과의 호흡은 어떠셨나요? 아까 팬이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제가 청소년 시절 때 일단 미스 코리아셨는데 제가 아직 장가를 못 가봤는데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한테 이거 그 작품 하기로 하고 아버지 저 결혼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전화로
진짜 그래서 미스 코리아 출신이에요. 아버지가 바로 제가 이렇게 농담 잘하는 거 알고 미친놈 그러시더라고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 촬영할 때. 그 선배 그 김성령 선배랑 뭐 다른 배우들이랑도 그런데 현장 분위기는 감독과 뭐 주연 배우들 그리고 뭐 촬영 감독에 의해서 사실 많이 그 좌우되는 경향이 있는데 김성령 선배가 일단은 너무 그냥 그 분위기를 편하게 만들어 놓으시니까 일하기는 사실은 저는 편한 상태에서 일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좋았습니다. 그리고 뭐 와 미스 코리아랑 결혼도 해보고 참 출세했다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지금도 만나면 여보 그래요. 아 진짜요? 네. 그렇게 까붑니다. 그 성령 선배한테. 네. 자, 우리 스포츠조선 문지영 기자님이 이학주 배우님께 주신 질문 한번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부부의 세계부터 마이네임까지 열일 중이십니다. 매 작품 강렬한 캐릭터를 보여주셨기에 이번에도 기대가 되는데요. 자, 이번 작품에서는 이학주 배우님의 어떤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런 강렬한 캐릭터들은 하다 보니까 맨날 그 제도권 밖에 있었었는데 제가 이제는 제도권 안에서 입성하셨네요. 네. 안에서 스마트하고 굉장히 신뢰감 가는 캐릭터를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게 잘 보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그런 것들을 하려고 뭐 말도 낮고 빠르고 그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아, 네. 자, 그러면은 다음 질문이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 뉴스원 장아름 기자님이 김성령 그리고 이학주 배우님께 주신 질문이에요. 자, 두 분은 장관과 수행 비서로 함께 호흡을 맞추게 되었는데 자, 두 분의 어떤 케미를 기대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자, 이학주 씨의 대답부터 제가요?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어떤 제가 말을 잘 못해가지고 어떤 비유를 생각해봤는데 신바와 티몬? 신바 보통 이제 티몬과 푼바잖아요. 근데 이제 이 그 김성령 선배님이 신바고 제가 옆에서 이제 조잘조잘 되면서 이제 그 어떻게 해라 뭐 어떻게 해라 이렇게 좀 웃긴 말도 하고 뭐 네.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대권을 향해 나아가는 대권은 아니지만 어쨌든 앞을 향해 나아가는 신바와 티몬이라고 그럼 생각. 그 비유대로라면 사실 티몬이 신바를 키웠거든요. 그런 과정 생략하죠. 티몬이랑 신바를 아세요? 저만 모르는 건가? 라이언 킹. 네. 네. 김성령 씨는 저는 감독님이 우리 학주 배우하고 저와의 관계를 약간 애매모호하게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는 조금 마음을 확 주기도 뭐하고 안 주기도 뭐하고 또 우리 그 차정원과 이정은 사이에서 서로 차지하려고 이학주 배우를 차지하려는 뭐 그런 씬들도 있었는데 약간 조금 애매모호하게 마음을 확 못 줘가지고 그 약간 그 케미 중에 그럼 긴장감 요것도 좀 눈여겨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캐릭터가 애매하다는 건 아니고 그 관계가 어쩌면 저 네. 보좌관이 이 장관한테 충성을 바치는데 정말 장관 편일까? 계속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원래는 또 차정원의 신복이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 사람이 누구한테 좀 더 감정과 충성이 있을지 누구의 손을 들지를 약간 끝까지 좀 미스터리하게 해봤습니다. 제가 속이 좀 뭔가 박쥐 같은 게 있거든요. 이 행동은 늘 되게 신복처럼 하지만은 되게 박쥐처럼 마음의 소리가 나오죠. 그리고 저희 드라마에 다른 사람의 나레이션은 거의 없는데 저 김수진 보좌관 이학주 배우의 나레이션은 전편을 통해서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계속 계산하고 궁리를 계속 하거든요. 이럴까 저럴까 뭐 이렇게 그래서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하시면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좋잖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 배우분들과 우리 감독님과 굉장히 그 작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도 정말 빨리 보고 싶습니다. 우리 관전 포인트들을 짚어주셨는데 워낙에 많은 스토리, 워낙에 많은 매력들이 담겨 있는 드라마여서 저도 빨리 보고 싶은데요. 자, 11월 12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웨이브 오리지널 드라마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가 전편 공개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보내드리기 좀 아쉬우니까 우리 배우님과 우리 감독님 꼭 봐야 하는 이유, 자,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드라마를 꼭 우리가 시청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5자로 저희가 오자 토크로 한번 좀 제안을 제가 드려봐도 될까요? 오자 토크.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빨리 보고파 뭐 이런 식으로 네, 오자 토크로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두근두근해 뭐 이런 식으로 빨리 보고파 시선 집중 빵 뭐 이런 식으로 사격이니까 네,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학주 배우님부터 이렇게 쭉 감독님까지 한번 가볼까요? 네. 5글자. 5글자로. 웨이브 구독. 아, 정답입니다. 정답. 네. 예, 오직 웨이브에서만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와우. 네. 넷플릭스에서 이제 히트치고 웨이브를 이렇게 그 선전할 수 있는 인본주의자. 네. 넘넘 보고파. 넘넘 보고파. 네, 좋습니다. 우리. 네. 저는 이렇게 된 이상 이렇게 된 이상 이렇게 된 이상을 저는 좀 줄여봤어요. 네. 이렇게 된 이상. 자, 이렇게 된 이상 봐라. 아, 좋다, 좋다, 좋습니다. 네. 자, 우리 김성영 배우님 오자. 두말 하지 말 어머나. 무조건 봐봐. 네. 두말 하지 말고 두말 하지 마. 무조건 봐봐. 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대사를 잘 쓰기로 유명한 우리 감독님의 오자 토크 기대됩니다. 봐야만 하는 이유. 봐야만 하는 이유. 네. 지금 다 구독을 권하신 거니까 저는 봐야만 하는 이유는 반전의 반전. 봐야만 하는 이유였군요. 그렇죠. 시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 네. 넘넘 보고파도 좋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우 네 분과 우리 감독님과 굉장히 즐거운 또 제작 발표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자, 이것으로 웨이브 오리지널 드라마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의 온라인 제작 발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11월 12일 금요일 오전 11시 전편 공개되는 웨이브 오리지널 드라마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에 뜨거운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신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성우 씨가 얘기하는 거